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과 발가락 관절에 대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발목 관절과 발가락 관절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과적인 통증이나 부상이 상위 관절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위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 관절의 위쪽에 연계되어 있는 무릎이나 고관절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발목 관절과 발가락 관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 무너진 균형에 의해서 이 상위 관절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영향은 엉덩이 관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가락 관절과 발목 관절은 땅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적절하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잘 수행되지 못할 때 그 상위 관절로 충격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어야 할 바로 이 발목과 발가락 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를 알아볼 텐데요. 총 3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정강뼈와 그 옆에 종아리뼈, 지금 이 화면은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목뼈 중에 하나인 목말뼈입니다. 목말뼈. 그래서 발목 관절은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목말뼈 3개의 뼈가 이루고 있는 이 관절을 발목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절면에는 이제 발목뼈의 목말뼈의 앞부분에 있는 발배뼈가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관절의 이름은 서로 맞닿아 있는 뼈들의 이름을 합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발목 관절은 발목 종아리 관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끝부분이 디귿자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목말뼈가 이쁘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목 관절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첩관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앞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조상 양옆이 디귿자로 막혀있기 때문에 양옆으로는 움직이는 것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발목이 삘 때 발생하는 발목의 움직임은 4번, 외번이라고 하는 안쪽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은 발목뼈의 관절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 되겠죠. 이 위의 관절에서는 움직일 수 없고요. 이 밑에 하위 관절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발목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발목뼈는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 순서대로 볼게요. 지금 이 뼈가 좀 전에 봤던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목말뼈입니다. 목말뼈.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뼈가 발꿈치뼈라고 합니다. 발꿈치뼈. 그리고 발꿈치뼈 앞쪽으로 있는 것이 입방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입방뼈. 목말뼈 앞쪽에 관절을 하는 것을 발배뼈. 그리고 안쪽에 하나, 둘, 3개의 뼈가 있는데 얘네는 쐐기뼈라고 합니다. 쐐기뼈. 3개를 모두 쐐기뼈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뼈를 안쪽 쐐기뼈, 중간에 있는 것을 중간 쐐기뼈,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 쐐기뼈라고 합니다. 가쪽 쐐기뼈라고 하죠. 발목뼈들은 이렇게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관절들을 모두 발목뼈,
발목뼈가 이루고 있는 관절이라고 해서 발목뼈 사이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은 그냥 발목 관절. 뭐 영어 원어 이름으로는 탈로 크루랄 조인트라고 합니다. 탈로 크루랄 조인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발목이 삘 때 발생하는 발목의 움직임, 안쪽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은 어느 발목뼈에서 일어나냐 하면 발목뼈 사이 관절 중에 목말뼈와 발꿈치뼈가 미끄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발목의 안쪽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입니다. 목말뼈의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발꿈치뼈가 됩니다. 발꿈치뼈가 있고요. 이 위에 이렇게 목말뼈가 보이고 있는데, 목말뼈 밑에 발꿈치뼈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고, 그 목말뼈와 뒤꿈치뼈가 이루는 관절에서 좌우로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종아리뼈가 바깥쪽, 그리고 정강이뼈가 안쪽에 있죠. 바깥쪽 안쪽으로 발목을 움직여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훨씬 더 제한이 됩니다. 안쪽으로는 쉽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이유도 구조상의 이유인데, 종아리뼈가 정강이뼈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갈 때는 뼈의 구조에 일찌감치 걸리게 되고, 안쪽으로의 움직임에는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발목을 삘 때는 꺾여 들어가기가 쉬운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목 관절과 발목뼈 사이 관절을 지지하는 관절 주머니와 인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목 관절의 관절 주머니는 정강뼈의 끝 부분과 안쪽 바깥쪽 복사 부위 그리고 목말뼈를 감싸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것이 정강뼈고요. 정강뼈의 끝 부분과 안쪽 바깥쪽 복사 부위 그리고 목말뼈를 감싸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겠죠.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종아리뼈는 관절 주머니의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바깥쪽 인대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데, 안쪽 인대부터 한번 볼게요. 안쪽 인대.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절 주머니로 쌓여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안쪽, 바깥쪽은 정강이뼈를 제외한 종아리뼈를 제외한 정강뼈와 목말뼈를 감싸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관절 주머니로 감싼 후에 이제 인대가 붙게 되는데, 자, 안쪽 인대는 발배뼈 그리고 발꿈치뼈, 목말뼈의 뒤쪽으로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모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세모인대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두껍게 한번 붙어 있고요. 그 위로 발꿈치뼈로 연결되는 섬유 하나, 마지막으로 뒤로 연결되어 있는 뒤쪽의 섬유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섬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섬유가 마치 삼각형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삼각인대, 세모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깥쪽에도 역시 발꿈치뼈와 목말뼈의 앞 뒷부분으로 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종아리뼈와 발목 관절을 강하게 지지해주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그림으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시겠지만, 안쪽 인대가 바깥쪽 인대보다 훨씬 두꺼운 면에 부착이 되어 있고 섬유의 크기도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인대가 바깥쪽 인대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은 거의 대부분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치게 됩니다.
그건 구조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쪽으로의 움직임이 더 용이하다는 뜻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보다 안쪽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데, 바깥쪽에서 인대가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 안쪽으로의 움직임이 용이해지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발목은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 인대가 꽉 잡고 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상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이 용이하지 않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쪽 인대가 느슨해서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을 많이 허용하게 된다면 구조상 더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안쪽 인대가 바깥쪽 인대보다 강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이유를 찾게 된다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뼈 사이 관절을 이제 지지하는 인대를 또 봐야 될 텐데요. 발목뼈 사이 인대는 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인대로 각각의 발목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인대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 붙어있는 발목뼈들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 있을 때나 이럴 때, 움직일 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이 인대들을 모두 발목뼈 사이 인대라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름이 다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겁니다. 발목뼈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인대들이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발목뼈 사이 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발목뼈의 사이에 있는 인대들, 발목뼈 사이 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살펴볼 건데, 발가락은 손가락과 같은 구조입니다. 5개의 발허리뼈, 3, 4, 5 발허리뼈, 그리고 5개의 첫 마디뼈, 1, 2, 3, 4, 5 이게 첫 마디뼈, 그리고 4개의 중간 마디뼈, 1, 2, 3, 4 중간 마디, 그리고 5개의 끝 마디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마디가 하나 없는 것은 엄지 쪽에 중간 마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손에서도 볼 수 있었던 구조상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 관절의 이름은 발목뼈에서 순서대로 발목, 발허리 관절, 여기 관절을 말하죠. 발목뼈와 발허리뼈의 관절, 발목, 발허리 관절, 그리고 몸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 여기 발가락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절은 모두 발가락뼈 사이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중 몸쪽에 가장 가까운 쪽을 몸쪽, 그리고 중간에 있는 관절은 그냥 발가락뼈 사이 관절, 마지막으로 먼 쪽에 있는 관절을 먼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뼈 사이 관절은 몸쪽과 먼쪽, 그리고 그냥 발가락뼈 사이 관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관절은 관절 주머니와 측부 인대로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플란타 플레이트라고 하는 족장판, 족저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족장판은 두꺼운 인대로 발가락뼈의 과신전을 예방하고 발가락뼈가 발등 쪽으로 탈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목, 손가락 영상에서 공부했던 손가락에 있는 수장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손가락과 똑같습니다. 관절 주머니로 먼저 각 관절을 감싸고 있고요. 이렇게 다 감싸게 되고,
관절이 많네요. 이렇게 감싸고 그 옆에 측부인대로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대들이 강화해주고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뼈가 몸쪽에 가까운 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뼈가 몸에서 먼 쪽에 있는 뼈입니다. 여기가 발 허리뼈면 여기는 첫 마디뼈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중간 마디뼈가 되고, 이곳이 중간 마디뼈면 이곳은 끝 마디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절 주머니로 한번 싸고요. 쭉 관절 이 부분에 모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이기 때문에 부착면에 이렇게 관절 주머니로 한번 싸고 그 옆에 측부인대가 이렇게 붙습니다. 완벽히 옆으로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림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두꺼운 섬유가 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밑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플란타 플레이트, 족장판 아니면 족저판으로 불리우는 플란타 플레이트가 이렇게 두꺼운 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나온 섬유는 이 플란타 플레이트에 이렇게 부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나 있는 연두색 섬유를 측부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두껍게 있는 섬유를 부속 측부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 측부인대는 액세서리, 컬라테럴 리가멘트라고 하고, 측부인대는 프로퍼 컬라테럴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노란색은 족장판, 혹은 족저판, 언어로는 플란타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란타 플레이트 뒤쪽으로 이제 발바닥에 있는 페시아들이, 근막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밑으로는 이제 발가락 굽힘근들의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발가락이 위쪽으로 굴곡이 돼서 탈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족장판의 역할입니다. 손가락에서 수장판이 갖고 있던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치인데요. 발목뼈와 발 허리뼈에 의해 생성되는 발바닥의 아치는 스프링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치의 대표적인 기능은 체중을 분산시켜서 지지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마치 스프링과 유사하게 되겠죠. 자, 아치는 2개의 세로 아치와 1개의 가로 아치, 총 3개로 이루어지는데, 세로 아치는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가로인대는 발바닥의 끝부분, 발가락 쪽으로 끝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아치는 발꿈치뼈, 여기가 안쪽이겠죠. 안쪽, 그리고 여긴 바깥쪽, 이거는 아래에서 본 모습입니다. 먼저 안쪽부터 살펴볼 건데, 자, 안쪽 아치는 발꿈치뼈, 그리고 목말뼈, 발배뼈, 쐐기뼈, 발허리뼈를 거치게 되고, 발꿈치뼈와 발허리뼈에 교각을 둡니다. 다리에서 볼 수 있는 교각을 두고 목말뼈에서 가장 상단을 형성한 아치를 만들게 되죠. 안쪽. 지금 이 아치 뒤쪽으로 보이는 뼈의 모습들은, 여기 모습들은 다 이쪽 뒤에 있는 뼈들의 모습입니다. 뼈 뒤에 있는 모습들이고, 바깥쪽의 아치는 발꿈치뼈, 입방뼈, 발꿈치뼈와 입방뼈, 그리고 4번째, 5번째 발허리뼈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아치보다 높이는 낮지만
보다 견고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꿈치와 발허리뼈에 교각을 두고 입방뼈를 최상단으로 한 아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높이는 안쪽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높이는 안쪽이 훨씬 높지만 보다 견고하게 바깥쪽이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 아치는 발목뼈의 끝부분과 발허리뼈의 시작 부분에 형성된다고도 하기도 하고, 발허리뼈, 발목뼈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경계죠. 발허리뼈의 시작 부분에 형성되는 아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자료들에서는 이 부분, 발허리뼈의 끝부분에 형성이 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발허리뼈에서 만들어지는 아치를 가로 아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보면 세로 아치, 안쪽에 세로 아치, 바깥쪽에 세로 아치, 그리고 가로 아치, 이렇게 해서 이러한 면이 생기게 되고, 이 면이 바로 체중을 지지하고 운동 수행 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발바닥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이 바로 플란타 퍼뉴로시스라고 하는 족저근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발바닥 널 힘줄인데요. 발바닥 널 힘줄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발바닥 널 힘줄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두꺼운 밴드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렸지만 이렇게 섬유들로 두꺼운 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쫙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꺼운 밴드로 하나의 섬유로 합쳐져서 뒤꿈치에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발바닥의 널 힘줄은 강력하게 아치를 지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발바닥 널 힘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발바닥으로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널 힘줄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만큼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족저근막은 이제 근막이 아니고 건막이다라고 보고되기도 하는데,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고요. 건막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근육과 힘줄은 명확하게 다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근막이냐 건막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는 발바닥 널 힘줄이 뒤꿈치에 부착되어 있는 아킬레스 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밀접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막이 아니고 건막이라면 힘보다는 장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물이 되겠죠. 자, 발바닥의 아치가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대와 발바닥 널 힘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평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선수나 학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체크나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치가 무너진 형태, 저는 선천적으로 평발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천적으로 평발이 아닌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발바닥 운동을 시켜보게 되면 굉장히 그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치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지지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 또한 변형시키기 때문에 하지 전체에 문제를 끼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치를 유지하는 것, 발바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발바닥 널 힘줄, 아치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는 총 3개였습니다. 바로 정강뼈, 그리고 종아리뼈, 목말뼈, 이렇게 3가지 뼈가 있었고요. 앞뒤로 움직임을 허용하는 경첩 관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구조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목말뼈를 포함하는 발목뼈는 총 7개였는데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목말뼈, 그리고 발꿈치뼈, 그리고 입방뼈, 그리고 여기가 발배뼈, 목말뼈 앞쪽에 발배뼈, 발꿈치 앞쪽에 입방뼈, 그리고 3개의 쐐기뼈가 있는데 여기는 안쪽, 여기는 중간, 여기는 가쪽, 바깥쪽 쐐기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뼈들이 서로 이루는 관절을 발목뼈, 사이관절이라고 했고요. 이들 중 발꿈치뼈와 목말뼈의 관절이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목말뼈와 발꿈치뼈의 관절이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발목뼈와 관절을 이루는 발허리뼈는 총 5개가 있었고요. 1, 2, 3, 4, 5 발허리뼈, 그리고 첫마디뼈도 5개, 1, 2, 3, 4, 5. 그리고 중간마디뼈는 엄지에서 빠져서 하나, 둘, 셋, 4개. 마지막 끝마디뼈는 엄지까지 포함해서 둘, 셋, 넷, 5개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몸 쪽에서부터 발목과 발허리뼈의 관절이라고 해서 발목 발허리 관절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3개 있는 관절은 모두 발가락뼈 사이 관절인데, 발가락뼈 사이 관절인데 몸 쪽에 있는 것을 몸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 그리고 바깥쪽에 먼 쪽에 있는 것을 먼 쪽에 발가락뼈 사이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관절 주머니는 발목부터, 관절 주머니는 정강이뼈의 안쪽 바깥쪽 복사와 정강이뼈의 밑에 쪽과 목말뼈를 커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아리뼈는 커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커버를 하고, 바깥쪽에서 보면 정강이뼈를, 종아리뼈를 제외한 정강이뼈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인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깥쪽 인대는 종아리뼈와 발꿈치뼈를 잇는 인대 하나, 그리고 종아리뼈와 목말뼈를 앞뒤로 연결해주는 2가지 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정강뼈와 발꿈치뼈를 연결하는 섬유가 하나 있었고, 정강뼈와 목말뼈를 연결하는 뒤쪽 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정강이뼈와 발배뼈를 연결하는 두꺼운 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준 두꺼운 섬유가 있었죠. 이 위로 뒤꿈치뼈로 발꿈치뼈로 가는 인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쪽 인대는 삼각형의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세모인대, 삼각인대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인대였습니다. 그리고 안쪽 인대가 바깥쪽보다 훨씬 강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발목뼈 사이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는 모두 발목뼈 사이 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뼈 사이 관절들은 각각의 관절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측부 인대로 강화가 되어 있고, 손가락에 있던 수장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족장판이, 플란타 플레이트라고 하는 족장판이 이렇게 있어서 두꺼운 인대로 위치하고 있어서 발가락이 위쪽으로 과하게 움직이거나
굴곡되거나 탈구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부인대 섬유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부속적인 보조적인 측부인대의 섬유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밑에 이제 플란타 페시아라고 하는 섬유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근육의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바닥에는 세 가닥의 아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발꿈치뼈, 목말뼈, 발배뼈, 쐐기뼈, 발허리뼈를 거치는 안쪽 세로 아치. 여기 발꿈치뼈, 목말뼈, 발배뼈, 쐐기뼈, 발허리뼈를 지나는 이렇게 아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발꿈치뼈, 그리고 입방뼈, 그리고 발허리뼈를 지나는 바깥쪽 아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뼈의 끝부분과 발허리뼈의 시작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세로 아치 혹은 발허리뼈의 끝부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로 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치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해서 아치가 이루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스프링과 같은 충격 흡수와 체중 지지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치의 구조와 기능을 지지해주는 발바닥 널 힘줄이 있었는데 발바닥 널 힘줄은 족저근막으로 불리기도 하고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족저건막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치를 지지하는 발바닥 널 힘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목과 발가락 관절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통창구를 이용해서 물어봐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열공하세요.